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PBR주들이 쉬고 소외주들에 대한 순환매 반등 속에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그 수급의 바톤을 이어잡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사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2차 전지 대형주에 또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심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TCC 스틸입니다. 국내 전기, 주석, 도금 강판 분야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철강 업체로 열처리 니켈 도금 강판을 국내 2차 전지 조립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하락세를 보였던 테슬라가 6% 넘게 반등하면서 2차 전지주들의 상승에 탄력을 넣었는데요. TCC 스틸은 또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폭을 켜내고 오늘은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습니다. 10위는 TCC 스틸입니다. 네, 이어서 9위입니다. 9위는 텔레칩스입니다. 국내외 글로벌 완성차와 전장업체에 공급하는 반도체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져 강세를 보였는데요. 연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늘어난 1,911억 원, 영업이익은 82.8% 증가한 1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1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진출도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오는 2026년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9위는 텔레칩스입니다. 네, 8위 보겠습니다. 네, 8위는 유니슨입니다. 전날 장마감 이후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81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공시했는데요. 지난해 실적으로 영업손실 196억 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저조한 실적과 유상증자 부담 속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8위는 유니슨입니다. 네,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오름세를 보였던 가운데 오늘은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다소 그 힘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10% 넘는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TCC 스틸. 일단 지난해 실적은 크게 부진하기는 했습니다. TCC 스틸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광호 파트너님? 네, 일단은 이제 TCC 스틸이 이제 2차 전지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는데 2차 전지 수혜주 안에서도 이 배터리 원통형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항상 거론되는 종목입니다. 삼성 SDI 향에 대한 뉴스가 좀 많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에도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사용차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TCC 스틸이 최근에 이제 추세 자체가 좀 양호했었는데 오늘 날짜에서 큰 움직임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뉴스를 같이 수혜로 받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국내에서 오창 공장이 새롭게 이제 가동이 되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가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특히나 지난해부터 이제 공을 들여왔었던 4680 모델.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모터스가 들어가게 되는 원통형 배터리인데 여기에 대한 가동에 대한 회복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양사의 원통형 배터리 캔을 공급하는 TCC 스틸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창 공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해외 현지에서도 이 4680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양산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TCC 스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중에 75,5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와서 그동안에 이제 올라왔었던 가격 상단, 그러니까 전고점 위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주가가 전고점 위치 혹은 신고가를 한 번 더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현재 위치도 들고 가자라는 의견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연중 신고가 위치였던 75,000원 라인대까지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텔레칩스 오늘 이슈 종목들 하나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실적 좋았고 또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이 이슈에 오늘 20% 넘게까지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찍고 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차고가를 좀 찍고 내려온 부분이 좀 네.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반등의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차익 매물 신호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팹리스 기업으로서 이제 비디오 코덱 IP 개발이라든지 이런 라이센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칩셋 미디어를 또 계열 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텔레칩스뿐만 아니고 이제 칩셋 미디어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가 이제 설계를 하고 삼성전자가 제조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칩이 현대차 그 제네시스라든지 일반 차량에 탑재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로 좀 묶여 있는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순항했던 모습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됐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 편중됐던 고객사들을 어떻게 보면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제 확대를 좀 하면서 그리고 고부가 가치 반도체로 제품군을 다변화했던 게 주요했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량용 반도체,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 인포테인먼트 시장 성장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자체는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이제 약 209조에서 2035년 1,347조 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연평균 40% 성장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텔레취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말고도 이제 뭐 AP 관련된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이 이렇게 스마트 TV라든지 이런 디바이스에도 사용되는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섹터와도 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온디바이스 AI 모멘텀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시초가를 지지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초가가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단 부분이 31,50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에서 한번 공략해봐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부터 온디바이스 AI 관련 이슈까지 텔레칩스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유니슨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일단 영업 손실 200억 가까이 되는 가운데 어제 또 이슈가 있었죠. 주주 배정 유상증작 소식에 급락을 했습니다. 좀 급락세에 따른 이 대응 전략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광훈 파트너님? 네, 최근에는 이제 저 PB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가동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주주에 배정되는 유상증자 나온다라면은 사실 최근에 들춰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거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찾고 있고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을 찾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운영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소식만을 해도 사실은 이제 주주 배정의 이 유상증자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닛을 한다라면은 풍력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뭔가 시장이 조성된다라면은 그래도 운영 자금 마련을 조금 일부는 기대할 수 있겠는데 일단 유닛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제 그 풍력 단지에 대한 이 모멘텀을 받아오기보다는 일단은 국내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앞으로 이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유상증자 이야기로 해서 하락 출발했고 그리고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면서 추가 하락은 막았지만 저는 이 위치에서는 그래도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상당히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운영 자금 마련에 대한 뭐 기업 신뢰도 회복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매도 관점으로 이 종목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슨 좀 보수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또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7위는 셀바스 AI입니다. 글로벌 의료 AI 시장은 연평균 46%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셀바스 AI는 지난해 11월 인수한 메디아나의 영업망 활용이 기대되는 가운데 매출 80%가 의료 영역인 동사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추진에 따른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7위는 셀바스 AI입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루닛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80% 증가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영업이익 적자 폭도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루니 측은 해외 수주 증가에 따라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여러 신약 개발 기업들로 매출이 다변화한 가운데 올해 루닛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60%가량 증가하고 영업 손실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루닛입니다. 네, 그동안 좀 소외됐던 모둠적이었던 종목들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셀바스 AI도 오늘 이슈와 함께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죠. 네, 엔비디아가 음성 AI 업체에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음성인식 AI 관련주들도 오늘 들썩였는데 여기도 지금 아쉽게 음봉입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힘이 계속해서 좀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셀바스 AI가 상승했던 부분들을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AI 쪽으로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쉽긴 해요. 이제 워낙에 그 각 섹터마다 대장주들이 좀 강한 종목들은 있는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좀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면서 음봉을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은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한 국내 1호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구글 뭐 이런 이슈보다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의료 AI 관련주인 루닛, 뷰노, 뭐 셀바스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일단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일단 국방부에서 일부 장병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부분도 분명 영향을 좀 주는 모습이고요. 이 비대면 진료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이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슈였고요. 그 27년 만에 이제 의대 정원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제 전공의가 사직이 좀 잇따르고 있고 일부 의대에서는 동맹 유학 등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후폭풍이 좀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심해지면 이제 의료 대란이라든지 이런 후폭풍이 커질지 아니면 집단 행동까지 가지 않을지 뭐 잠잠하게 좀 끝날지 좀 우리가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전공의 단체 회장이 수련을 뭐 포기하고 뭐 사직하겠다는 뜻을 좀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오늘 동맹 또 휴학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의료계의 그 반대가 심한 카드를 좀 들고 나온 거죠.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이제 진행 보조, 진료 보조, 간호사 활용 방안 카드를 좀 꺼내 들면서 원격 진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종목 이 이슈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이 증원 확대에 따른 그 비대면 진료와 관련돼서 이 노이즈는 계속될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이 노이즈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슈적으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몇몇 종목들 대장주들에 좀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대장주들을 좀 많이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일단 재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눈에 띄게 큰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쪽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회사 같은 다른 기업들은 수주에 기반한 이런 그 AI 전문 업체를 하지만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을 직접 한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법무라든지 의료 그리고 모빌리티 사계 시장에서 매출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에 따른 단기적 모멘텀은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쉽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19,970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갭하락에 대한 그 갭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메꾸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노이즈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이슈에 따라서 적어도 22,500원을 한 번 더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셀바스 AI 살펴봤고요. 이어서 6위도 루닛. 이 대표적인 의료 AI 기업입니다. 앞서서 국방부 비대면 이슈는 살펴봤고 일단 지난해 최대 매출 관련해서 달성하면서 오늘 또 그 영향에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루닛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제 지수에 대한 순환매로서 이제 눈에 띄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루닛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반등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는 저점을 잡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는 이유는요. 이제 가장 큰 배경은 실적
실적에 있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 역대 최대 실적을 지난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 순환매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지난해 동안에 계속해서 회자가 되었었지만 4분기 때 좀 주가가 좀 소외되고 주춤했던 종목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실적을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 뭐 클래시스라든지 비올, 뭐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저점 시그널이 나오는 상태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이제 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뭐 딥노이드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저가 인식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배경에는 실적이다라고 얘기 드리겠고, 일단 루닛만 본다라면은 저는 지난해 역대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도 좀 꾸준한 실적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루닛이 가지고 있는 그 암 진단 치료 관련된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시장 캐파에 대한 이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면서 올해도 좀 실적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주가가 지난해 연초 대비해서 크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레벨업은 되어 있고 지금은 박스권 형태로 봤을 때 6만 원 라인 때는 이제 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이번에 기술적 반등과 뭐 시장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받았지만 충분히 저점을 잡고 반등 추세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현재 위치에서 반등을 한다면요, 주가 이평선이 돌아올 수 있는 위치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박스권 쪽으로 본다라면은 8만 원대 진입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홀딩 의견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윗꼬리가 아쉽기는 합니다만 박스권의 8만 원 진입은 긍정적이다. 네, 인터넷뱅크 진출에 의아했던 그 반응을 올해는 숫자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루닛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닥에 양보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양 매수와 함께 장중 고점을 높여가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저PBR 대표 섹터죠. 오늘 금융과 은행주들 정말 일제히 강한데요. 그중 한국금융지주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향후 수익성 회복에 더욱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 현재도 6% 가까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의 강세 속에 지속되는 실적 부진으로 벼랑 끝에 선 LG생활건강, 빠른 시일 내 분위기 반전을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브영과 같은 헬스앤뷰티 사업에 도전장을 내는데요. 30만 원 부근에서 기관의 저점 매수세 이어지면서 연이틀 상승, 현재도 4.5% 오르며 33만 6,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미용 의료 섹터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원택은 올해 해외 매출이 고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업황 성장세 대비 너무 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닷새째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9,000원대 안착하면서 현재 4%의 오름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 AI 소프트웨어나 의료 쪽에 양보를 하나 싶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면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표로 이렌시스가 장중 VI 걸리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5거래일째 고공행진 이어가는 가운데 또 신고가 새로 써내면서 현재 23% 초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들이 이슈와 수급을 안고 각계 전투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주 안에서 오늘의 종목,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금호석유입니다. 2021년 3촌인 박찬구 금호석유 화학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패한 박철환 전 금호석유 화학 상무가 국내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 자산운용과 손잡고 주주 제안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5위는 금호석유입니다. 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네, 4위는 NHN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5,983억 원을 기록해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영업 손실 7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다만 게임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서 연간 영업이익은 555억 원을 기록해 42% 증가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가 주가 반등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4위는 NHN입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삼성 SDI입니다. 전기차 시장 수요 정책이 위기 직면 속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올해 첫 해외 행보로 삼성 SDI 사업장에서 담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 SDI가 시설 투자 비용을 6조 원대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늘어난 시설 투자 비용은 미국 공장 건설 등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실적 악화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확대로 공장 조기 건설과 가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인 삼성 SDI 3위에 올랐습니다. 네, 5위는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는 이 금호석유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또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다른 종목들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였었죠. 금호석유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일단 이슈에 따른 그 시세는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호석유는 이제 PBR을 보게 되더라도 좀 0.87 정도. 어떻게 보면 저 PBR 관련된 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1월 말부터 상승을 좀 보였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 PBR 관련된 이슈도 같이 함께 동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움직임을 보였던 거 물론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좋긴 한데 오늘 좀 유난히 강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조카이난이라 할 수 있는 이 금호석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아무래도 재점화될 조짐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몰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021년에도 이제 박창구 금호석유 화학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패했죠. 패했던 이 박철환 전 금호석유 화학 상무가 이제 국내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 자산운용과 손잡고 나서 이제 주주 제안에 나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체 지분의 한 18.4%에 이르는 자사주를 전량 소각을 하는 이 주주환원 대책을 요구를 하고 나선 거고요. 결국에 이제 저 PBR, 낮은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춰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부분인데, 물론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개인 투자 이 금호석유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던 그룹들을 좀 보게 되면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OCI 홀딩스, 그리고 한국타이어, 그리고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렇게 보게 되면 주가 상승 이후에 이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실적적인 부분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좀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상승 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우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전략을 가져가야 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저 PBR 혹은 이제 그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탄소 나노튜브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이게 핵심 도전제에 쓰이는 재료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 PBR이라든지 우리가 이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경영권 분쟁 이후에 이 호재들의 그 모습들이 어쩌면 이 희석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살 종목 많잖아요.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다른 종목들도 많고 오히려 2차전지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참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제외를 하시고 차라리 좀 더 편한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신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의 전략 금호석유 짚어주셨습니다. 여긴 사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 오늘 순환매 속에 금호석유뿐만이 아니라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효성화학까지 화학주주 전반의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 4위 NHN 살펴봅니다. 증권사 의견은 다소 엇갈리긴 합니다만 이 실적 본업보다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 이 긍정적이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쪽에 이제 무게를 실는 쪽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실적 개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맞서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는 반등 탄력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보세요? 일단은 신사업의 무게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상승에 대해서는 실적이 배경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게임주들은 그래도 좀 고개를 쉽게 들은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와서 NHN 대표적인 종목들이 NHN과 또 W게임즈 이와 같은 기업들은 사실 게임 산업 안에서도 실적이 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좋았다. 근데 NHN에 대한 기업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게임에 대한 매출의 성향보다도 사실은 이제 자회사, 이 관계사들에 대한 실적 베이스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올라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NHN 클라우드에 대한 이 사업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부여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평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NHN 클라우드 이 자회사가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이 협업 소식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본 사업보다도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신사업이 상당히 기대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내내 하락 추세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올해 와서 이제 추세를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추세 자체가 이 1년 동안 내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상단 위치가 좀 강한 매물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있지만 3만 원 선에서는 좀 고민을 좀 크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좀 더 키워가는 관점을 보시되 3만 원 가격대에서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주가 매물 부담에 대해서는 고민하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네.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네. 차츰 주가가 다시 한번 재정비됐을 때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 자제하자라는 의견이네요. 네. 네, 4위에 NHN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또 삼성 SDI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 SDI.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훈풍에 더불어서 SDI도 오르는 모습인데 올해 설비 투자 관련해서도 기대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삼성 SDI 올해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정도만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고 이제 나머지는 좀 약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근데 충분히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 경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충분히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상승을 보였던 원인을 한번 보게 되면 테슬라가 지난밤 미증시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6% 급등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가 상승했던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주주가 이제 이사회라든지 일론 머스크 CEO를 상대로 낸 그 법원 74조 원 규모 보상 패키지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일단 머스크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항소심 판결까지는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일단 이 리스크, 사법 리스크 우려는 조금은 완화된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보유한 지분이 작년 13%에서 20.5%까지 늘었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 개별 호재를 보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동안 배터리 산업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취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동안 쌓아놓은 현금하고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그래서 점유율을 올릴 거라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2021년 2조 1,800억 그리고 2022년 2조 5천억 그리고
23년에 4조 3천억 정도의 그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긴 했었는데 경쟁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에 비해서는 설비 투자가 좀 낮았던 것도 맞고요. 이제 올해에는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렵다. 그래도 이제 담대하게 투자하라 이렇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한 부분도 설비 투자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전망에 좀 힘을 싣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예상 투자 금액은 한 5조에서 6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 그 미국의 배터리 증설도 나설 예정이고 만약에 스텔란티스 그 1공장 가동이 올해 연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IRA 관련해 가지고 이 생산 세액 공제 AMPC 효과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적은 조금 더 한층 더 견고한 실적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 SDI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배터리 같은 이 부품은 또 갤럭시 S24에 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4에 관련 흥행도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나왔기 때문에 손절가는 38만 5천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44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낙폭과대주의 순환매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시장에서의 홍풍까지. 그러면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반등이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하방 경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바닥에 잡아가는 과정이다. 네, 그렇지만 네. 이제 상방에 대한 급등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인 우상향 혹은 박스권 흐름 후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환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 전방산업, 전기차 산업에 대한 둔화 우려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해소가 돼가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그에 따라서 바닥에서 점점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3위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네, 오늘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삼성물산 그리고 일부 삼성그룹주들이 선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흑 사장님께서 삼성 SDS 오늘 왜 오르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궁금하시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존버 아자님께서 묻지마 CCS 말씀 주셨는데 초전도체 정말 글쎄요,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CCS가 거래 정지 이후에 지금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는 오히려 쉬고 있는 반면에 서남, 덕성, 일부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워낙 좀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브래드킴님께서 삼성전자 왜 이렇게 답답하죠?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보일 때도 사실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들 대비 그렇게 또 힘을 내주지는 못한 모습이었고 내내 좀 갇혀있는 주가 흐름 답답하다 아니면 이럴 때 담아가야 되나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또 많이 올랐던 AI 반도체 모멘텀을 안고 급등했던 중소형주들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랜드튜브님께서 이럴 때 반도체 줍줍 해나가야 되나라는 질문 주셨는데 그 전략도 같이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카푸치노님께서 오잉 알테오젠 달린다라고 또 오후장 힘내주는 알테오젠의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조금씩 다시금 고점을 더 높여갈 수 있을지 오후장 또 바이오주들 전반적인 흐름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의 국영수 알테오젠에 대한 매력까지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CCS를 비롯한 초전도체 우리 어제도 사실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게 매매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테마의 그 힘에서 이 초전도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더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CCS, 묻지마 CCS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지난 그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을 보였다가 밀렸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이 초전도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테마성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덕성 같은 기존에 이제 파워로직스라든지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은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좀 들올랐던 서남이라든지 CCS가 정말 대단하게 좀 힘을 보여주고 이거 정말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테마성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겠지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일정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다음 달 4일 날 결과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의 그 한에서만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안정적인 종목들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매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단타든지 단기적이라든지 어쨌든 일정에 따른 흐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테마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초전도체 테마에 대한 그 현상 들어봤고 역시 수급으로 움직이는 만큼 주가의 향방은 예측 불가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왜 이렇게 답답하죠? 그리고 빠지고 있는 AI 반도체 줍줍해도 되나요? 일단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슷한 듯 또 다른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추세 자체는 또 쉬어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장중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높이가 좀 다르죠. SK하이닉스는 신고가 위치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신고가 경신을 못한 상태에서 하단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수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차별화 대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적이 좀 확고하게 잘 나오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2, 3일 동안에 좀 루머성에 좀 구설수도 있다 보니까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도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그래서 언제부터 엔비디아의 HBM 모델을 공급하느냐. 지금 이제 고객사의 샘플을 공급했다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정된 뉴스는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의 좀 이 피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난해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올해인데 저는 뭐 양사가 모두 다 실적 전환에 크게 보일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 쪽 분야에서도 실적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시기상조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에 집중을 좀 곧잘 했었던 시기에 SK하이닉스에 좀 더 점수를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이 반도체에 대한 동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 초반 때는 좋았어요. 근데 주 후반 때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경향이 나오고 있는데 주 초반에 좋았을 때 수급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주 후반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수급이 이탈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눌림목 기회가 아닐까. 앞달에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HBSP, 가온칩스, 네. 오픈엣지 우리 항상 핫했던 그 종목들 조정을 이용한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여전히 좀 네. 살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뭐 우리가 크게 이제 유행했던 또 유명했던 CXL, HBM, 온디바이스 AI 키워드는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우리 알테오젠도 짚어볼까요? 일단은 알테오젠이나 두산 로보티스나 뭐 에코프로 머티, 한진칼 최근에 MSCI 편입되는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편출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나온 기업이나 아니면은 크게 어떤 뭐 그 다음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실 주가는 모두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변화를 좀 봤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달여 동안 좀 내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위치는 사실은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보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일단 알테오젠은 현재 위치는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일단은 수급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시간 채팅방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HPSP 왜 이런가요? 오늘 이슈 전에는 아재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AI 반도체 조정을 매수 기회로라는 또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네, 2위 보겠습니다. 2위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2,823억 원을 기록해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올해에도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만 총 38척, 올해 목표치 3분의 1가량을 수주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글로벌 선사 에너지 기업과 액화수소 운송 밸류체인 구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2위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삼성 SDS입니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솔루션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생성형 AI 기업 업무 생산성 혁신을 위한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마진 클라우드 매출 비중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생성 AI 신규 서비스 출시와 관련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위는 삼성 SDS입니다. 네, 2위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2위가 한국조선해양이야 좀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조선주들이 워낙 지금 소외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나마 추세가 견조한 곳이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지금 소외된 종목도 이제 막 순환매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소외됐던 조선주들도 좀 반등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가 워낙 없었다가 최근에 와서 실적이 괜찮은 걸 확인하니 좀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 종목에도 영향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틸리티 또 지주사를 보는 것처럼 자회사를 많이 깔고 있는 기업들을 좀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들이 세 가지 이제 조선사들이 좀 있는데 그 세 가지 조선사 중에서 뭐 삼호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좀 자회사들의 실적이 제법 잘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호중공업의 실적이 괜찮았는데 전년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한국조선해양까지도 좀 영향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기대치가 없었던 기업이 지금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그 카타르발 이 선박에 대한 수주가 주요 이 조선사들에 대한 가장 큰 방향성이었는데 의외로 이 종목은 카타르발 선박은 없거든요. 근데 카타르 지역을 제외한 다른 대륙에서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도 예상했었던 목표치의 50% 이상을 좀 넘어가기도 했었고 올해도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형성으로 오늘도 좀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현재 위치는 지금 주가가 이제 11만 원 라인대를 좀 지지하고 난 다음에 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차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적어도 신고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5만 원 라인대를 좀 올려다 보면서 종목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2위 한국조선해양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삼성 SDS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오른 삼성 SDS죠. 그러다가 지난 연말 고점을 찍고 현재 조금 소폭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 클라우드 사업과 함께 AI 신사업도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시청자 채팅방에서도 물어봤죠. 삼성 SDS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전대진 파트너님? 일단 저는 충분히 지금 이 반도체에서 뭐 로봇이라든지 AI 뭐 이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고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신규 상장했던 SP소프트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특별하게 좀 이슈를 명분을 좀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구글이 이제 자체 개발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이제 모델 제미나이 1.0 프로의 업데이트 버전을 또 공개를 했고요. 여기에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또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보지 아직 네. 못해가지고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챗GPT도 잘 안 써가지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다라고 해요. 챗GPT 자체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면서 정말 상당히 그 좋은 긍정적 모멘텀들이 계속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또 엔비디아가 투자한 이 사운드하운드 AI의 주가도 또 한 67% 정도 급등을 보이면서 마감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AI 섹터 쪽으로 좀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SDS의 그 개별 기업의 흐름만 좀 보더라도
이제 최근에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심, 우려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등했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결국 AI가 늘어나면서 이 데이터 센터 확장의 성과가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실질적인 실적 성장이 가시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이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에 따른 그 6년간 4,608억 원의 규모 계약 공시도 상당히 좀 호전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류 쪽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인 부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생성형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이 AI 결합을 가속하는 플랫폼 패브릭스와 브리티 코파일럿도 출시할 예정에 앞두고 있고 이 AI 모멘텀은 저는 초전도체는 어떻게 보면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서 끝날 때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이 AI 산업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에 이게 실질적으로 나온 때까지는 계속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15만 7,400원, 500원에서 공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5만 7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더 추세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고 아마 15만 7천 원을 밑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살짝 조정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5만 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이 17만 4천 원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생성형 AI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상승 모멘텀 충분한 만큼 삼성 SDS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참여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브래드 킴님입니다. 하단에 나가는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한경 매거진 구독권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